네, 정치 좀 아는 단골들의 사이다 뒤풀이쇼 쉿바 오늘도 다양한 안주거리 풍성하게 들고 왔습니다. 갓 잘할 김용민 형님, 법 잘할 박지훈 형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우, 예. 우리 용민이 용민이 피곤해 보여요. 그러니까요. 늘 피곤합니다. 아니 피곤해 보여요, 점점 수척해지시는 이유가 뭡니까? 요즘 살을 너무 뺐어. 예, 살을 너무 과하게 점점 체중 감량이 너무 많이 되신 것 같은데. 너무 뺐어. 살아야지. 기본적으로 살아야지. 아니에요. 저는 한때 제일 잘 나갔을 때가 130kg일 때가 있었는데 제일 잘 나갈 때가 130. 예, 잘 많이 나갔을 때 몸무게가. 네. 예. 근데 제 아내가 이제 30kg대였어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3배 아니에요? 진짜예요? 3배. 예. 100kg의 차이입니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 엄마야, 예, 엄마야, 그래요. 엄마야. 어떻게 사느냐 많이 질문했는데 쉿. 네. 아니 쉿. 그 국회의원 배지입니까? 제가 오늘 나 왜 박영식 씨가 나보고 재판 갔다 왔냐고 묻길래 어떻게 이렇게 맞췄지라고 제가 이걸 좀 이게 법조인 배지입니다. 변호사 배지. 아 그래요? 변호사 배지고 요 이제 변호사 우리 협회에서 사실은 우리 규정상으로는 이걸 달도록 돼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TV에 나오는 사람만 달아요. 아 진짜요? 드라마의 변호사들만 달아요.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많이 없죠. 네. 나이 드신 분은 달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제 지방에 갈 때만 답니다. 네. 아 왜? 수원재판, 지방재판 다녀왔는데 네. 되게 지방마다 조금 깐깐하게 이렇게 못 들어가게 하고 소지품 검사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진짜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좀 달면 변호사인 것처럼 보이려고. 변호사인 것처럼 말이 좀 이상한데 변호사잖아. 변호사로 보이려고 변호사로 한다. 변호사라고 알리려고 달고 갖고 오늘 재판하고 오느라고. 근데 이제 입구에서 만약에 좀 깐깐하게 이렇게 좀 막는 분들이 계시는 거는 변호사인지를 모르고 막거나 이런 아니면 그 어떤 경비 같은 아마 공익요원이 하는 것 같은데 기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지방법원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상해. 근데 서울의 중앙법원, 서울중앙지법 같은 데는 좀 통과가 좀 원활해요. 누가 봐도 박지훈인 거 알기 아니 그걸 떠나서 변호사 저는 보면 알거든요. 복장이 이제 변호사 복장이 있고 판사 느낌이 나는 사람이 있고 검사도 있고요. 딱딱 보이는데 지방에 따라서는 되게 불편하게 해서 제가 오늘 이거 달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제 수원지법법원. 수원지법.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수원지법에 가서 또 재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수원지법이 광교에 있어요. 옮겼거든요. 원래 영통에 있다가 영통에 아주 구건물에 있다가 지금 신건물로 옮겼는데 문제가 교통이 더 힘들어요. 그래요? 주차가 불가능해요. 에? 접근성이 더 좋아지긴 했는데 주차가 나는 불가능해서.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좀 지하도 만들어 놓고 하면 되는데 지하는 직원들만 딱 들어가고 주차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대기하고 있다가 대부분 그 인근에 유료 주차장 오늘 유료 주차장 딸랑 한 1시간 쟀는데 15,000원 나왔더라고요. 예. 와. 예, 그래. 그 건물 가서 밥 먹으면 돼. 조금 깎여. 예. 기가 막힌 또 일이 있었습니다. 그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쿠팡. 쿠팡에서 뭘 만듭니까? 쿠팡에서 다양한 상품들을 아니 SNL을 만들잖아요. 깜짝이야. SNL을 만드는데 오늘 공정위가 쿠팡에다가 과징금 1,400억 행정소송을 예고했어요. SNL 만드는 게 제가 됩니까? 아니 그 SNL 때문이라고는 하지 않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뭐 TV 상품 상단의 우선 노출에 법 위반했다 뭐 이런 건데 이거는 뭐 아무리 봐도 요거는 SNL을 건드리는 그렇지. 거라고 SNL이 불편한 거야. 윤석열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희화화하니까요. 근데 옛날에 윤석열이 그 주현영 씨가 물어봤을 때 풍자해도 되냐 대통령께도 그랬을 때 풍자는 SNL의 권리다 이런 말을 했거든. 그렇죠. 탄압은 윤석열의 권리인가 봅니다. 이 사실은 유사한 사례가 있었죠. 박근혜 텔레토비. CJ에서 CJ가 실제로 박근혜 대선 당시에 그 텔레토비가 욕쟁이 텔레토비였어요. 그 김슬기 씨가 기억나요. 김슬기 씨. 연기 너무 잘합니다. 욕 잘하고요. 그래서 박근혜 이제 당시 후보 하고 대통령하고 매치가 된다고 하니까 결국은 아주 뒤에서 푸시가 많이 돌았고 CJ 회장까지 나중에 구속이 됩니다. 그 건은 아니지만 이재영 회장. 그 건은 아니지만 다른 걸로. 그럼.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사실은 연관성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쿠팡 지금 용민형 얘기했지만 지금 계속 뭐 흉내 막 내잖아요. 정성호 씨랑 특히 윤석열 흉내 낸 사람이 김민교 배우.
다른데 너무 같아요. 네. 너무 다른 듯 다른 듯. 막 계속 그냥 이것만 많이 그거 하고 막 노래 부르고 이런 막 그게 네. 난 너무 좋은데. 그럼 주원영 씨가 네. 김건희 연예인 내잖아요. 네. 근데 상당히 불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국을 찌르는 거거든요. 예. 아니, 사실은 이제 뭐 이게 민주 진보 쪽의 정치인들은 자기 흉내내는 걸 좋아해요. 뭐 모욕적으로 뭐 아무나 흉내 안 내죠. 그리고 그 저기 골탕 먹일 목적으로 하더라도 그렇죠. 그럼 풍자에 대해서는 뭐 사실 관용하는데 여기는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자기들을 뭐 비하한다든지 혹은 뭐 저기 웃음거리로 만든다든지 이걸 도저히 못 참아합니다 진짜. 뭐 이런 놈들을 난 처음 봤어 진짜. 그리고 이제 이 풍자의 대상이 불편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주변에 이제 이 어떤 그 권력의 부스러기를 쪼아먹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그렇지. 혹시나 또 이제 우리 그 풍자의 맞아요. 대상이 심기가 불편하실까봐 그냥 불편하기 전에 그냥 처단해버리겠다고. 그 예전에 그 축구 캐스터 중에 조춘재 아나운서라고 계셨어요. 예. 이제 80년대 초반에 예. 그 KBS 아나운서로 당시 KBS에서 뭘 중계했는 줄 아세요? 3사관학교 체육대회. 그걸 중계 방송을 했어. 삼사관학교. 예. 아니 그걸 왜 중계를 해? 그러게요. 지들끼리 뭐 연고전을 중계하진 않잖아요. 예. 근데 그걸 중계하던 시대였어. 왜냐면 군인이 대통령이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때 이제 중계 방송을 맡았는데 이제 육상가, 공상가 축구 대회 하는데 막 중계를 하는데 조춘재 아나운서가 화면이 착 바뀌면서 관중석 쪽으로 전두환하고 이순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네. 전두환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께서 지금 망했다. 들어오고 계십니다. 망했다. 그러면서 가끔씩 몇 번 투샷으로 이렇게 보여줬거든. 그때마다 지금 전두환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가 관전 중이시죠? 엄마야, 착각. 계속 유경수라고 한 거야. 야, 근데 그거 이제 실수를 착각한 거죠. 할 수도 있는데 왜냐면은 유경수 여사가 그래도 한 12년 동안 그 영부인을 했었으니까. 착각한 거예요. 영부인 하면은 바로 그 접두사로 유경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이순자라고 안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유경수라고 했구나. 그러다가 이제 집에 갔지. 근데 현장 스태프들도 뭐라고 제지도 안 하고 야야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메모를 건네거나 그런 것도 없어. 왜냐면 다들 유경수 여사라고 머릿속에 굳어져 있으니까 그냥 넘어갔다고. 집에 갔는데 회사에서 전화가 온 거야. 야 너 집에 들어갔냐? 네. 영훈이 집에 있어라. 하고 딱. 영훈이 집에. 진짜요? 잘린 거야. 이거 실화예요? 실화야. 실화야.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 전두환 똘마니들이 그냥 충성 경쟁한다고 저 KBS 아나운서 저 새끼가 지금 감히 우리 이순자 여사님을 그렇게 부른다고 잘린 거지. 근데 나중에 어떻게 또 라인이 생겼는지 이순자 여사가 아이고 나를 유경수 여사님으로 봤다는 건데 뭐 그거 가지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 양반이 컴백을 했고 복직을 했어요? 네, 복직을 했는데 복직하고 또 뭐 했냐면은 84년인가 막 83년인가? 83년일 거다. 그때 그 세계 청소년 축구 4강. 박종환 감독. 그때 그 내내 그 양반은 어디 축구 라디오 중계만 했었다고. 그러다가 이제 멕시코에 가서 중계를 해야 되는데 갈 사람이 없어서 보낸 거야. 근데 그 양반이 갔는데 세상에 거기서 4강을 간 거예요. 박종환 감독. 와. 단독 중계 KBS가 그것도. 그거 계신 뭐 그런 얘기. 그렇지. 그래서 그 양반이 기사회생했어. 그래서. 대박 났죠. 야, 그 유경수 에피소드를 겪고 나서 복직한 다음에 멕시코까지 가가지고 뭐 고산병 이랬는데 그 박종환 감독이 막 봉다리 쎄가지고 막 했다고 그런 에피소드 있잖아요. 또 재밌는 일이 뭐냐면 옛날에 박정희 시대의 유물인데 박정희가 외래어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외래어. 그래서 가수 이름도 저기 뭐야. 맞아요. 바니걸스를 토끼소녀 바꾸고. 그렇죠. 뭐 블루벨스가 있었는데 청동들이라고 부르고. 맞아. 오니언스 양파들 뭐 양파들. 진짜? 실제로. 야, 그러면 그때 스포츠 중계 때 골키퍼는 문직이라고 했다고. 아니 그럼 뉴진스는 그럼 새 청바지 뭐 이렇게 불러야 되고 뭐야? 그럼 다 그렇게 영어를 다 바꾼 거예요? 그렇지. 잠깐 그랬어요. 다 바꿨어. 아주 잠깐 그 시기에는. 아니요, 꽤 됐을 걸. 한 75년부터 MBC가 먼저 선도했었고 다 따라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두환 시대가 왔는데 이 전두환이 이제 그 3사관 체육대회 나왔는데 우리 전두환 대통령이 육사 문지기 출신이셨죠? 와, 이거 아니죠. 이건 좀 이상하다. 그 육사 골키퍼 출신, 육사 축구팀의 골키퍼 주장이었는데 원래 골키퍼. 근데 육사 문지기 출신이었죠라고 하다가 또 뭔가 좀 변을 당할 것 같아서 육사 골키퍼 출신이다. 또 그렇게 그때는 또 왜냐하면 옛날에 문지기가 어떤 뜻이냐면 꼴찌로 들어온 사람들. 그렇지. 뭐 그런 의미. 근데 실제로 공부를 엄청 못했고 사관학교 1기잖아요. 11기. 육군사관학교 그 정규 육사에서 아마 꼴찌했다고.
꼴찌에 가까운 운동만 잘했다고. 네. 미식 축구, 그냥 축구. 공부는 노태우, 김복동, 정호영이 엄청 잘했다. 노태우가 진짜 공부 잘했어. 노태우 잘했고. 그런 얘기 해요. 김옥숙이 그 얘기 해요. 이순자한테. 우리 제국이 아빠 공부 못했잖아. 이런 얘기도 해요. 실제로. 근데 이 유경수가 아니라 이순자. 김옥숙 여사가 사실은 이제 전두환이 대통령 할 때는 이순자 보고 뭐 언니 이러면서 그러다가 자기 남편이 대통령 됐잖아. 그때부터는 깔봤다는 거야. 진짜 이순자 존나 열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진짜. 민주주의 어머니가 진짜 열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진짜요. 민주주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순자 말로. 전두환이잖아. 전두환. 그래. 옛날 군대에는 진짜로 옛날 군대 어땠냐면 그 남편 계급대로 가거든요. 남편이 사단장이면 지도 사단장인 거야. 남편이 참모장이면 참모장이고. 근데 동기생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자는 더 나이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선배일 수도 있어요. 동기가 역전되는 경우도 있어요. 노태하고 전두환은 뭐 비슷하게 가긴 했지만 항상 전두환이 앞섰으니까 그래서 아마 계속 존댓말 했던 것 같아요. 김옥숙이 이순자한테. 근데 나중에 결국 백담사 보내버리고 그때부터는 이순자를 아주 개무시했다는 전설적인 얘기들이 있죠. 네, 그래요. 정말. 참 오늘 주옥 같은 에피소드를 저희가 먼저 좀 깔아드렸는데 이 얘기는 법정에 다녀오신 박지훈 변호사님과 그리고 예전에 또 피고인이신 분으로 여러 재판 에피소드를 겪으셨던 김영민 목사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 그렇게 해서 수원지법에 가서 재판받고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서 또 저 재판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저 김건희 여사 관련돼 가지고 또 오신 거죠? 네, 재판받고 있어요. 아유 정말 참 저는 피곤합니다. 정말 피곤해요. 피곤한 세상이고 아니 뭐 도대체 김용민이가 뭐 나는 절대로 모든 것 검찰의 그 공소 논리를 전부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만은 가사란 말 있죠. 가사란 말 쓰시네요. 가사란 말 배웠어 우리 설령 뭐 이런 뜻이에요. 설령 내가 뭐라고 떠들든 간에 김건희가 뭐 김용민이 같은 나부랭이 한마디 때문에 뭐 무슨 뭘 다치고 무너지고 깨지고 까지고 그럽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밑에 애들이 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요 진짜 이런 일들. 오늘 수원지법 얘기를 한 이유가 이거죠. 사실은 수원지법이 서울중앙하고 수원지법이 수원지법 같이 가고요. 서울중앙지검이랑 서울중앙지법이 같이 이제 대등한 이제 검찰청 법원인데 특수수사를 이제 두 군데서 하고 있어요. 그 서울중앙지법에 반부패부도 있고 이 수원지법에 이제 이 재판이 이제 사실은 좀 엉뚱하게 많이 가는 경우가 있어서 시작을 하려고 했던 얘기예요. 건물은 새 건물이지만 옛날 분위기가 물씬 난다. 아직까지 영통에 있던 느낌.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시작했는데 엉뚱한 얘기들이 좀 더 많아졌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재판을 저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가 이게 저는 코믹스러워요 사실은. 왜 코믹스럽다? 왜 코믹스럽냐? 다 이거 설명할 필요 없고 제3자 뇌물죄입니다. 나머지는 외국환 거래법하고 뭐 남북한 교류법 위반인데 그 두 개는 빼버리고 제3자 뇌물죄가 가장 중요한데 제3자 뇌물죄가 어떤 게냐면 제3자를 위해서 뇌물을 주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한테 뇌물을 주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한테 도움을 되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북한한테 주는데 북한한테 주면서 제3자인 이재명한테 도움을 줬다라는 게 이게 공소의 요지입니다. 얼마나 우습습니까? 북한이 뭐 이재명 좋아합니까? 북한하고 이재명 알긴 압니까? 기본적으로 그 범죄의 구성에 어떤 게 감춰져 있냐면 이 제3자하고 뇌물 받는 사람하고 엄연한 관계가 있다고 그런 것들을 가리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컨대 박영식하고 저하고 관계가 있어야지만이 박영식한테 주더라도 뇌물죄한테 성립할 수가 있는데 북한하고 이재명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그거부터 저는 웃긴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밝혀내야 된다는 밝힐 얘기죠? 수도 없을 뿐더러 그거를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코믹스러운 얘기고 문제는 뭐냐면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했다라는 건 결국은 예전에 지금 성남 FC도 재판 중이지만 이재명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뭔가 해줬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석유가스 이거
다 뇌물죄예요. 네, 그런 논리로 따지면 다 네. 처벌받아야 돼요. 네. 공무원 일 못합니다. 아주 코믹한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인데 같은 사안인데 이미 2년 전에 재판 결과 하나 나온 게 있어요. 박수부 씨인가요? 안수부. 안부수. 미안합니다. 안부수. 박수부는 너무 다르다. 박수부는 내 친구 아버지네. 보니까 안부수. 예, 안부수 죄송합니다. 이분이 이제 대북 사업가인데 북한 관리들도 많이 알고. 그러니까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이 안부수 씨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북한과 다리를 놓아달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쌍방울이 대북 송금한 것은 이것은 그 쌍방울의 주가를 올리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것이 2년 전 같은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이에요. 근데 그 같은 대북 송금이 지금은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둔갑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똑같은 수원지법의 다른 재판부이긴 한 11부, 15부입니다. 차이가 나죠. 자, 판사라면 이렇게 돼요. 판사는 어떻게 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증거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 배척, 양립할 수 없는 그러니까 반대되는 증거들이 나와요. 한 놈은 이렇게 말, 한 놈은 이렇게 나온다. 그럼 두 개 중에 하나를 채택해야 됩니다. 내가 이거를 믿지 아니하고 이거는 믿고 이런 것들을 판결문에 게시를 해야 됩니다. 기재를 해야 돼요. 문제는 이제 가장 단 거 다 빼고요. 김성태는 이제 지금 막 뭐 이재명 알고 내 이재명 그 도와주려고 내가 북한에 뇌물 줬다 이딴 소리를 했는 거잖아요. 증언. 김성태 증언이 있어요. 이것도 왔다 갔다 있지만 증언인데 반대되는 게 뭐 안부수 얘기도 있지만 가장 강력한 물증이 국정원 문건이에요. 아니라고 해요. 국정원. 얘들 지금 주가 부양하려고 그 짓거리 했다라고 국정원이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두 가지 증거가 있으면 판사가 이제 채택을 해야 돼요. 최소한 이런 어려움에 빠지면 재판을 연기를 해야 됩니다. 또 더 문제는 뭐냐면 얘기했던 사람 특히 이화영이 이랬다 저랬다 말도 계속 바꾸고 급기야는 소주 묻다 초밥 묻다 연어 묻다 그렇다는 얘기 계속하고 그럼 진술 자체가 지금 오해 많이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선고를 하지 말고 변론을 제기하든가 끌었어야 됩니다. 정상적인 판사라면. 근데 지가 인사 같은 거 뭐 미루면서 내가 꼭 재판해야 된다. 이거부터 이상한 거예요. 원래 이제 딴 판사로 바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이건 내가 끝까지 하겠다라고 이게 우겼다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싶어요. 신진우 판사님입니다. 75년생 서울대 법대로 알고 있습니다. 신진우 판사님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될지 이걸 우리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신진우 판사가 어떤 길을 가게 될지 고등부분 부장판사를 하게 될지 법원장이 될지 승진할지를 바라는 거예요. 그 지금 신진우 판사하고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계를 보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연수원 교수할 때 우리 이 신진우 판사가 바로 연수원생이었어요. 사제관계지. 재밌는 사제관계가 또 있습니다. 그 사법연수원 교수를 했던 황교안 또 그 교수가 굉장히 총애했던 이정희 사법연수원생. 저기 통합진보당 대표하셨던 굉장히 넌 똑똑하다. 이렇게 칭찬도 하면서 그래서 그 부부 동반으로 같이 식사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진짜요? 근데 그 관계의 두 사람이 나중에는 통합진보당 해산 과정에서 한 사람은 그 검사 역할, 다른 한 사람은 이제 피고이자 변호인 역할 이런 걸 했던 거죠. 근데 사법연수원을 가면 이렇습니다. 사법연수원에는 이제 반들이 있고요. 우리가 뭐 많을 때는 1000명씩 뽑을 때는 16반, 15반인데 반마다 판사 교수님, 검사 교수님, 변호사 교수님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부장 판사 중에 연수원으로 오기도 하고요. 부장 검사 중에 연수원 오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런 말 하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요새 연수원 없으니까 판사님들은 되게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오세요. 검사님 시시로 오세요. 제가 봤을 때는 검사는 뭐 가르쳐 주실 게 별로 크게 없거든요. 이런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그 느낌. 그래서 근데 이제 황교안 정도 되면 제가 부원장인가 높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되면 되게 높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수원에 있으면 대부분 그렇게 한 번씩 만나요. 이렇게. 저는 임종원 차장님이 저희 교수님이었어요. 그래요? 저기 법원행정 달리기 런종원 죄송합니다. 저희 선생님이셨어요. 진짜 이게 제자와 스승은 같은 길에 갈 수도 있지만 근데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는 거니까. 런종원이 판사잖아요. 부장 판사하셨죠. 그렇게 변호사 대 판사로 만나기도 합니까?
사법연수원 교수 대학생으로. 많이 만나죠. 그리고 그렇게 하시다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마지막이 돼가지고 변호사로 나오게 되면 초임 판사로 연수원생들이 임명이 되면 네.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스승이 바로 나오거든요. 변호사. 그 인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깜짝 놀라서 인사. 판결 결과에서 좋게 봐주는 경우가. 그게 사람이 하는 거니까 이 틀 안에서 할 수는 있는데 저는 믿고 있거든요. 우리 판사들이 그걸 넘어가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신진우 판사님 저는 믿어요. 자기 어떤 그거에 따라 했겠지만 믿지만 그 이후에 그 사람 경력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요 안 믿습니다. 난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다고 해도 돼. 그래요. 네. 실제 승진을 하는지는 안 하는지 어느 자리로 가는지는 봐야 될 텐데 아무튼 이번 주에 굉장히 발빠르게 그 이재명 대표를 기소를 한 거니까 언론이 근데 주목하는 게 저는 조금 좀 악질적인 게 일주일에 4번 재판 받아야 된다. 이걸 강조를 하면서 당대표 역할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또 민주당을 발목 잡는다. 다 이제 이런 식의 논조예요. 아니 뭐 그런 지적은 맞아요. 일주일에 4번 재판받을 수도 있다. 그런 지적을 할 수는 있는데 나는 그 소식을 접하면서 야당 대표를 이렇게 짓밟을 수가 있나. 이렇게 죽이려고 작정할 수 있나 난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뭐 이제 일반 유권자들이나 대중들이 보기에 역시 이재명은 비호감이다. 이제 이런 프레임을 만들고 싶어서 이런 보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지난 총선 때 보여줬던 것 같아요. 네. 야 이건 해도 너무한다. 너무 악마화하는 거 아니냐. 네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검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 다수는 그렇게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에서 이제 법 왜곡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판사를 좀 선거로 뽑자라는 거를 하자고 지금 제안을 한 상황이에요. 판사도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판사를 어떻게 선거로 뽑자는 거예요. 선거를 어떻게 뽑아요? 검사장 뽑듯이. 지금 미국은 고법원장 지법원장을 미국은 어떻게 돼 있냐면 미국은 연방대법원장은 뭐 선거를 하지 않지만 카운티에는 다 선거를 합니다. 주마다. 조금 차이 납니다. 다만 군법원, 시법원 우리로 치면 그런 법원장들은 선거로 뽑아요. 근데 수많은 양승태를 배출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근데 왜 지금 그 얘기를 하냐면 그게 아니라 아예 배심원 하자는 거예요. 뭐 판사를 못 믿겠다는. 배심원제가 차라리 날 수도 있고 나는 도리어 뭐 물론 지금까지의 그 판결 데이터베이스가 다 공정하고 정의롭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재판하기 전에 일단 AI로 돌려보고 이 경우에는 도대체 어떤 판결이 합당한지 판례로 많은지 이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판사가 판단하게끔. 저도 이거 동의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거 법조인으로서 그러면 좀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최근에 야구 경기를 보면 ABS라고 네모를 이렇게 기계가 이제 체킹을 해요. 이제 이거 못 속입니다. 옛날에 이제 스트라이크 하고 맨날 그 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야 볼인데 왜 스트라이크냐, 왜 스트라이크인데 볼이냐 그 싸움 투수라고 타자가 난리를 쳤는데. 이제 네모를 99%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포수가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캐치할 때도 이게 플레이밍이라 그러는데 아래에서 위로 잡잖아. 아래에서 안 돼 이제. 그러고 결국 이제 이 보니까 조금 유명한 선수들. 그 선수를 제가 했다는 게 아니고 김강현, 유현진, 되게 양현종, 되게 유명한 선수들은 약간 덕을 보았던 것 같아. 이득을. 네모가 컴퓨터는 몰라요. 내가 유현진이 던지는지 몰랐는데 심판은 알아. 뒤에서 유현진 던지니까 볼인데도 스트라이크 해줬던 게 있었던 거야 이제껏. 근데 기계는 없어요. 기계는 유현진이든 뭐 누가 이우찬 선수가 나오든 어떤 박영식 선수가 나오든 몰라요. 이 네모에 들어오면 스트라이크, 안 들어오면 볼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런 선입관 같은 게 인간의 선입관 이런 게 완전 배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사도 인간인 이상 뭐 자신의 저는 그래서 요번에 내가 AI가 필요한 거 아니냐? 야 이거 지금 신진우라는 판사님이 선입관 갖고 시작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재판을 받는 사람으로서 저 판사는 고향이 어디지?
그리고 안 볼 수 어느 학교 학교가 출신이지? 어디지? 안 볼 수가 없어요. 누구랑 또 가깝지? 뭐 이제 지금 윤석열하고 어떤 관계지? 안 볼 수가 뭐 없다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안 볼 자체가 수가 이거는 없다니까, 사법부로서는 굉장히 치욕적인 거예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 사법의 형평성. 저도 공정성, 마찬가지예요. 문제인 저 거지. 판사님이 어떤 판결을 했고 저 판사님이 지역이 어디고 다 따져봐야 돼요. 이게 뭡니까? 네. 기계한테 맡겨놓으면 그런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판사 같은 경우 믿을 만한 판사다 싶으면 이제 논리적으로 나오지만은 네. 만약에 저 판사는 이거는 뭐 불가능하다 싶으면 우리 저 박 변호사님 바로 인간의 AI 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저 인간의 AI. 아니 그러니까 판사가 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법대로만 한다면 그런 형량이 안 나올 거다라고 보는 경우도 네. 있고 왜 이 정도밖에 판결을 못하지라는 경우도 있지만 검사는 또 검사대로 이 피의 사실에 대해서 어떤 건 기소하고 어떤 기소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도 AI에 맡기는 게 맞죠. 이것도 AI에 맡기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굉장히 분노했던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검찰의 이런 기소 독점권 때문에 불거지는 문제들을 AI로 한번 해결해보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이제 이런 대목들이 굉장히 많은 공감을 받고 있어서 무슨 얘기를 또 하려고 하냐면 권익위도 권익위도 있잖아요. 권익위도 AI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님? 권익위는 그냥 형편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럴 필요도 없어요. AI 도입하기 전에 없애버려요. 그냥 뭐 없애. 바로 검찰이 수사하게끔 하면 되지. 물론 검찰도 손 많이 봐야 되겠지만은 없애. 이럴 것 같으면 존재할 이유가 뭐하러 없는데.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권익위가 그 김건희 여사 디올백 이거 종결 처리를 했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저희 녹화 기준입니다만 어제였습니다. 어제 권익위 부위원장 이제 정모 부위원장이신데 이분이 또 이제 대통령이랑 지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위원장도 위원장은 사법연수원 친구예요. 동기고. 부위원장, 위원장 둘 다 지인이잖아. 근데 이 부위원장이 기자들이랑 밥 먹으면서 한 얘기가 너무 그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얘기만 골라서 해버리는 바람에 아니 뭐 직무 관련성을 따지든 따지지 않든 대통령은 전혀 관련 없는 사안이고 그리고 배우자는 처벌 규정도 없고 뭐 아주 다 이상한 얘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자괴감이 들어요. 언제부터 저는 뭐 서울대는 아니고 지방대 출신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울대학교 나오고 법조인이 되고 그럼 다음 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이러는데 지금은 쪽팔립니다. 창피하고. 솔직히 좀 쪽팔리죠. 쪽팔려요.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사회 암적인 것들 다 거기 있어요. 제일 나쁜 놈들은. 미안한 얘기지만 뭐 직업이 저는 기철 없다고 보지만 택시 운전하고 버스 운전하고 그런 분들 중에 이렇게 피해 끼친 사람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꼭 법조인들 뭐 서울법대 나왔다고 하고 지금도 봐요. 되지도 않은 지 친구 선배 방어해 주려고 엉뚱한 얘기 쌓고 이게 뭡니까? 이걸 누가 공감하고 누가 동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창피합니다 진짜. 이거를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아니 뭐 권익위원장, 권익위 부위원장 이런 분들이 대통령이랑 뭐 가깝거나 뭐 실제 어떤 관계가 있다고 한들 그 영부인과 관련된 이런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라고 뭐 사전에 언지를 주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럴 일은 없었겠지만 그렇죠. 근데 비행기 타고 나가는 날에 발표해버리고 선물이죠. 여기 잃어버리니까 뭔가 사람들이 이것도 뭐 설마 지들끼리 전화 주고받고 하면서 좀 그래 보입니다. 조율했나 아마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그런 게 무슨 법조인이에요. 법이라는 거는 정의로워야 되고 공평해야 된다고 배웠을 거 아닙니까? 사법연수원에서부터 79학번 양반아. 아니 뭐냐고 이게. 아이고야. 저기 보니까 서울법대 나오면 뭐 하냐고. 진짜로요. 그 한겨레 보도를 보니까 위원장, 부위원장이 아예 그 바람잡이를 했대. 종결하자고. 종결하자고 그렇게 바람잡이 했대. 그건 뭐 말도 안 거지 뭐. 누가 그러니까요. 가이드라인을 줬겠지. 인간들. 누가 줬을까요? 누가 줬을까요? 아니 윤석열이 줬을 것이고 좋겠죠. 그 위로는 김건희가 줬겠지. 그렇지 않고서 이게 가능합니까? 오늘 너무 재밌는 그 카자흐스탄 저도 봤어요. 신문 보도가 났는데 갑자기 김건희의 그 외모 변천사가 사진으로 실렸어요. 근데 내가 카자흐스탄에서 쓰는 언어가 뭔지 모르는 판에 그 뭐 기사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 누가 번역을 했는데 그 성형, 논문 표절 요걸 다뤘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형을 해가지고 얼굴이 예뻐졌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그럼 카자흐스탄 분들이 뭐 국내로 와가지고 뭐라도 좀 땡겨 받으라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매기는 거지. 사진을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아주 어릴 때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얼굴을 쫙 깔아놨더라고. 정말 진짜 그
여사 얘기하다 보니까 카자흐스탄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이게 지금 이번 권익위 내부도 이렇게까지 이게 논란이 될 줄 몰랐다는 얘기가 있어요. 국민들 마음 불질렀어 이거. 왜 몰랐을까요? 이걸 원래 본인들만 모르는 거지. 2달인가요? 1달인가요? 그 이후에 빨리 결론 내렸어야 되는데 몇 번을 연기를 6개월 만에 나온 거거든요. 연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선물 주는 이런 결정을 내리려고 순방 가는 날 하고 오히려 국민들이 이제는 믿음이 없고 국가기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국가기관의 믿음도 니네들이 상실시켰고 법조인은 개쓰레기 같은 것들이야 이제는. 네. 그걸 상실시킨 거예요. 네. 당신들이 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제가 뭐 두형님께 드렸던 질문 중에 이게 권익위도 AI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 드렸지만 이럴 거면 사실 없애면 돼요. 없애. 이 조직 자체가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권익만 보호해 그냥. 그죠? 그 직원들이야 뭐 잘못 없으니까. 부패 방지나 이런 거 옛날에 부패 방지 위원회예요. 네. 이름이 바뀌었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개 합친 거잖아. 근데 권익위가 부패 방지에 대한 해설을 이따구로 할 거라면 굳이 부패 방지에 대한 해석을 맡길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해석 중에 가장 황당한 게 직무 관련성은 없다라는 뭐 내부 결론이 다수였다라는 게 부위원장 얘기고 설사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디올백은 대통령 기록물인데 왜냐하면 최재형이 미국인이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최재형이 미국인이라서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게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외국인은 뭐 외국 대통령, 사절. 외국 왕 뭐 이럴 때는 그게 성립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일반 외국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사하게 돼 있어요. 사절, 대사. 대통령, 왕, 네. 여왕 네. 설명 또 해줄까요? 그리고 그런 거는 외국인일 때 형님 또 그런 거는 또 외국인한테 받은 거는 부위원장이 또 잘못 보고 있는 게 이거 참여연대가 지적을 잘했던데 외국인한테 받은 거는 또 신고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나와 있어. 외국인한테 받은 거는 신고해야 돼요. 외국인한테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참여연대가 지적을 잘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기자들한테 밥 먹으면서 멀쩡한 표정으로 전혀 부끄러움 없이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어제 기사를 굉장히 꼼꼼하게 봤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밖에 설명을 못하지? 나는 그렇게 이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보는데 아이고 참. 처음에는 이제 발표하면은 네. 다들 그냥 조용히 넘어갈 줄 알았나 봐. 근데 국민들 마음에 불을 지른 거야. 그러니까. 불을 지르니까 황급하게 나와가지고 설명한다는 건데 예.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저 기능이 상실됐어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국민들이 분노할 수도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을 잘 해야 한다. 그리고 설명을 납득 가능하게 해야 한다. 라는 기본적인 지능을 완전히 상실한 거야. 그렇죠. 오로지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밖에.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고를 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좀 슬픈 게 아니 이 사람 정승윤이죠? 예,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검사 같은데 아예 이런 어떤 사고 자체가 우리 국민들도 사실은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 아니 넘어가지는 못하겠지만 이딴 짓을 하면서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설명을 하질 않나. 봐주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 이제 윤석열 지금 이너서클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겠죠. 이 사람들을 보면은 시간이 갈수록 자기들 반대하고 비판하는 국민 그게 다수일 수 있거든요. 절대 다수가 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이 사람들에게서 뭐 신뢰를 얻지 못하더라도 꼬투리가 잡히지 말아야 한다라는 어떤 일종의 레드팀도 아니고 그런 게 없어져.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심기를 헤아리는 이런 기능을 가진 인간들이 지금 이너서클 안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더 없어져요. 그래서 그래요. 이 사람들 암만 잘못돼도 결국 몇 년 지나면 그냥 안 하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뭐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게 합당한 엄청난 제재를 가야 돼요. 인생의 어떤 크게 조국 교수 박살 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를 들기가 좀 마땅치는 않지만 만약 본인이 잘못했고 그렇게 했다면 끝나더라도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 제일 쫄걸요. 한 번도 감옥 안 가봤기 때문에 감옥도 안 가봤죠. 불이익도 한 번도 안 받아봤죠. 항상 그 제일 위에 기득권에 제일 좋은 데서 노른자 같은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진짜 맞는 말씀인데 적폐청산 국면에서 감옥 갔다 온 사람들이 인생을 반듯하게 사람 됩니다. 사람 됐어요. 사람 됩니다.
그래서 난 그 사람들이 야 이거 뭐 인생에 한 번쯤 가볼 만한 곳이 감옥이 아닌가 그런 생각. 근데 엄청 쫄 거예요.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아니 근데 제일 쫄 거예요. 얘는 세상 무서울 줄 몰라요. 아니, 한동훈이 윤석열이 포함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나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제 그 본인의 살아온 인생 자체가 그런 뭐 구치소, 감옥 이런 거와 가깝지 않잖아요. 근데 유철한 위원장이나 이 정승윤 부위원장도 결론적으로 이제 그런 삶을 살아보셨던 분들이 그렇죠. 지금 한 자리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자신들의 어떤 선택이라는 게 얼마나 큰 사회적 폐해와 폐악을 낳는지를 여실히 느껴주려면 진짜 혼은 나야 됩니다. 혼 크게 나야 돼. 근데 이게 이분들이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 저는 시간이 흘러가면 이런 것들 다 기록에 남을 거고요. 네. 본인들이 뭐 떳떳하게 했는지는 뭐 떳떳하면 저 떳떳한 거고 그게 아니라면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한겨레였나 경향이었나 잘 찾아냈던데 그 2017년에 권익위가 누리집을 내는 발간하는데 거기에는 청탁금지법과 관련돼서 배우자가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로도 얼마든지 처벌 가능하다라는 해석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수사기관의 권익위가 이첩을 할 때 알선수재 혐의라든지 이런 거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2017년 홈페이지에 권익위가 누리집을 발간하는데 거기 적용이 돼 있어. 적시가 돼 있어. 권익위가 만든 거야. 근데 시간이 지금 몇 년이야? 7년 지나가지고 완전히 다 무죄, 다 죄가 없음, 혐의 없음, 적용 안 됨이라고 대통령 부부한테 완전히 면죄부를 줘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설령. 네. 설령 진짜 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그 배우자의 배우자, 공직자, 공직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렇죠. 네. 그렇잖아. 그럼요. 사실은 그 배우자를 보고 뇌물을 준 건 아닐 거 아니야. 아닌데 김건희의 경우는 김건희가 윤석열 머리 위에 있으니까 진짜 뭐 그 김건희에게 준 것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윤석열을 보고 준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니까 그 권력 보고 준 거 아니야. 그리고 실제로 최재형 목사님 같은 경우 그 말씀했잖아요. 청탁 목적이. 부탁을. 청탁 목적이었다. 김창준. 아니 근데 왜 조사를 안 해? 그러니까요. 왜 대통령을 조사를 안 해? 대통령 조사해 놓고 이 뭐 문제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도 아니고 말이죠.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심지어 최재형 목사도 조사를 안 했대. 그렇죠. 공여자. 부르지도 않았어요. 뭐야 그게 도대체. 그 여자 누구야. 참여연대는 3분 조사했고. 전화해가지고. 3분 요린내 들어봤어도. 3분 조사. 3분 조사. 3분 조사. 실제 그랬고 그 회의에서도 뭐 한 1시간 반 만에 이 결론이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런 결론대로라면 공무원이 뭐 받고 싶잖아요. 아내를 보내면 됩니다. 그럼 야 너 가서 좀 받아와. 그리고 여보야. 그리고 아내한테 줄 때 외국인을 고용합니다. 외국인 데리고 옵니다. 뭐 외국 동남아 이렇게 좀 아르바이트 비용 주면서. 그렇죠. 우리 요즘에 그 외국 분들 많이 계시잖아. 많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야 여기 명품백 내 샤넬을 샀는데 요거 좀 저분한테 갖다 줘라 하면 이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일자리 창출되네. 야 괜찮네. 잘한다. 충격적이다 진짜. 우리 외국인 노동자 한 분이 신문에 광고를 냈으면 좋겠어요. 공직자 부인에게 명품백을 선물해 드립니다. 대신 전달해 드립니다. 연락 주세요. 야, 이게 진짜 새로운 직업이 생겼네. 근데 진짜 이게 너무 슬픈 얘기예요. 저희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정말 그 나라의 품격이라는 게 어디로 떨어지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게 대통령실에서 원래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막 이철규 같은 사람이 이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명백하게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권익위가 이거 내린 해석을 보고 생각이 든 게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받았다고 하는 샤넬 화장품 뭐 받았다고 하는 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만약에 발라서 썼거나 뭐 누가 마셨거나 하면 대통령 기록물을 이미 훼손했거나 이미 폐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 두 가지 예를 들 것도 없어. 최재형 목사 책은 버렸잖아. 버렸어요. 그럼 이것도 외국인한테 받은 선물이니까 이건 이미 폐기한 거네. 대통령 이름을 폐기한 거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 이게. 그렇지. 그것도 그렇고 열린공감 TV가 그 최은순 집에서 22년 동안 가사 도우미 하셨던 분 그분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양반이 3월에 총선 끝나고 나올 거다. 최은순이. 가석방으로. 그리고 4월 말쯤에 5월 8일 특사로 나올 거다. 적중했잖아.
네, 맞아요. 적중했어요. 그대로 됐어요. 근데 네. 그분의 했던 또 다른 말 중에 뭐가 있냐면은 예. 아크로비스타 가서 그동안 받았던 선물을 다 들고 최은순이 나왔다. 아. 그 얘기를 했어. 아. 그 국가기록물을 왜 그렇게 함부로 그러면 사인이 그 반출을 하지? 이철규의 말에 따르자면 횡령이네요. 횡령이죠. 그죠? 굳이 그렇지. 따지자면. 그저 최은순 털면 나올 거예요. 예. 으아, 의리의리하네 진짜. 예, 의리의리합니다. 이 정권은 진짜. 아, 진짜 머리가 좀 아파지려고 합니다. 예. 아, 자, 근데 이거 발표하는 날 그 플라스틱 쓰지 말자고 적혀 있는 그 그림 그려져 있는 에코백인가? 바이바이 바이바이 플라스틱인가? 백스. 그건 뭐 목적이 있어서 들고 나가는 건가? 아니면 국민들을 먹이는 겁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이제 에코백이죠. 에코백을 들고 딱 보여줘요. 이렇게 딱 보라고 찍는데 바로 그걸 보여주는 게 본인은 네. 이게 네. 나 명품 안 쓰고 있다 이렇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 결과론적으로는 예. 옛날 개사가랑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음. 딱 한 수 정도는 보는데 예. 두 수, 세 수까지는 안 보는 것 같아. 예. 결과론적으로 상당히 국민들 입장에서 되게 불쾌하거든요. 아, 그 에코백. 굳이 바이바이 저걸 그거는 100%예요. 100%. 아, 매기는 겁니까? 매기는 거예요. 저는 매기려고 매긴 건 아니라고 보는데 저는. 아니야. 지금 그 예를 들어서 무슨 미필적 고의란 말씀이시고. 참모들이 뭐 이런저런 어떤 그런 검토를 해서 예. 아니 사실 외국 나갔는데 명부인이 백을 왜 들고 나갑니까? 아니, 백은 다 저 누가 비서가 부하가 다 갖고 나가겠지. 그걸 들고 있는 거는 굉장히 의도적인 것이고 그것도 참모가 그렇게 이거 들고 나가라고 얘기할 상황이 안 될 걸. 그러면 결국에는 개사과와 시즌 2라고 보면 돼요. 야 너희들이 지금 명품백 갖고 시비야? 어? 야 나는 에코백으로 대응해 줄게.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김건희는 그러니까 지금 자기 권력에 도전하는 자들, 네. 자기를 흔들려고 하는 자들, 너희들 두고 봐. 전에 그런 말 했잖아요. 열린공감 TV 어떻게 되는지 보라고. 정대택 그 새끼 자기가 반드시 감옥에 넣겠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예, 그런 말이었나? 어쨌든 네. 반드시 복수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 예. 가만 안 두겠다. 자기 권력을 흔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미리 경고를 해두는 겁니다. 다 정산을 하잖아요, 이 친구가. 김건희가. 다 기억을 해두고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에코백과 관련해서 저렇게 그 디올백에 대한 그런 백부라고 보시면 돼요. 정확할 겁니다. 야, 근데 그게 안 좋아할 게 뻔한데 이걸 왜 이렇게 하는지. 아니 그 국민들 눈치를 볼 여지가 없는 거야.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인격과 또 염치에서는. 응? 눈치는 저는 안 봤다고 느낀 게 그 이미 행정관들 대동해가지고 데려갈 때부터 왜냐면 그 에코백이래. 자꾸 이것도 헷갈리네. 디올백을 최재형 목사가 줄 때 그 아크로비스타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실 행정관 아닙니까? 네. 이 두 사람들 데리고 떠난 거잖아요. 그러면은 검찰 조사에 당연히 영향을 줄 거고 이런 걸 알면서도 데려간다는 거는 뭐 이미 국민들 여론이나 눈치를 신경 안 쓴다고 보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그냥 박지훈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냥 미필적 고의로 에코백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다 어느 정도 아니야. 계산해두고 아니야. 네. 이 김건희가 자기가 어떻게 비친지 너무너무 그걸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실 청와대 그 사진란이 예. 자기 인스타그램이 된 것도 예. 국정의 중심에 내가 있다. 항상 사진 찍어도 센터샷으로 돼 있는 거를 그 셀렉션 하잖아요. 예, 예. 그 왜 그걸 누가 픽했겠어 거기서? 여사님. 김건희가 픽한 거야. 이번에 좀 충격적인 게 예. 카자흐스탄 이제 공식 사진들이 몇 개 나오는데 맞아. 대부분 자기가 중앙에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옆으로 빠져 있고 누가 픽했겠냐고 그거를. 센터는 거의 김건희 여사가 있는 그 모습이 보면서 결국 사진 찍는 사람 찍는 거지만 픽이 중요하잖아. 픽을 이제 누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저 출국하던 날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때 때를 맞춰서 공개한 것도 난 김건희하고 조율된 거라고 봅니다. 나간 사이에 좀 그러니까 부담 좀 덜자. 국민 야이 라 지금 나를 갖고 시비를 걸어 니들이 뭔데 나를 감히 야 내가 얼마나 권세와 능력이 있는지 보여줄게. 그 정도입니까? 그 정도로. 그게 조아려. 찌그러져 있어 이 새끼들아. 이거예요 나는. 그렇게 저는 뭐 저는 그 정도까지는 왜냐하면은 쥐가 대통령을 만들었고 대통령의 영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긴 한데 저는 그거가 글쎄요. 저는 상당히 본인도 겁을 먹었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상식과 법률이 아니라
종교의 눈으로 그렇습니다. 종교의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래 이해가 돼요 또. 또 영하신 분이니까 또 영이 살아있는 분이기 때문에 볼 수 있고. 저는 한 6, 7개월 숨어 있는 걸 보면서 그래도 이게 뭐 감각은 있다. 총선 때 동안 안 나타났잖아요. 네덜란드 이후로 안 갔고 총선 끝났으니까 이제 별일 없으니까 나간 거고 중앙아시아. 그런 거 봤을 때는 저는 좀 법조인의 시각에 봤을 때는 약간 그 두려움도 있구나, 이 사람이 겁먹음도 있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5월 15일에 이번에 술잔을 부딪히며 탄 네. 새 탄나라에 갔잖아. 그렇죠. 3탄. 5월 15일에 난 들었어. 검찰 수사를 피할 목적으로. 나는 그렇다고 들었어요. 근데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을 바꾼 이후로 그리고 나타났잖아. 저 다음에 지금 탄탄 가면 재밌나? 나를 수사해? 중앙지검 너희들이 나를 수사해? 한번 뜨거운 맛 좀 봐봐. 해서 지검장 그리고 4명의 차장 전부 갈았잖아. 그리고 그 다음날 나타났어. 김건희가. 그리고 검찰 조사 받아야 되는 핵심 인사 중에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3명. 조과장 아까 포함해서. 얘기했던 그 2명. 뭐 그렇죠. 다 포함해서 다 같이 가버리고. 같이 갔죠. 그래서 뭐 밖으로 나가버리고 노래 영부인은 외교를 해야 돼. 국가의 정상들을 만나야 된다.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탄핵이에요. 나가야 한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제 사진을 2장을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텐데요. 뭔가 우리 김건희 여사님은 사진을 찍히는 각도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사진은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이 사진은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어. 근데 연합뉴스가 찍은 거거든. 근데 또 다른 사진 보여드릴게. 이 사진은 좀 머리 생긴. 이 사진은 좀 머리 무섭게 생긴. 나오지 않았어요? 이 사진은? 머리 생긴 너. 나는 저왜 그 오징어 게임 보면은 그거네. 무궁화 꽃이 피어서 총선을 해 여자애. 이거 위험하지 않아 우리? 뭐가 위험해? 괜찮아요? 저기 오징어 게임 그거하고 같이 좀 대조해서 보여주세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총선 여자애. 인형. 네, 근데 이제 뭐 요 사진이 인터넷에서 화제여가지고 아까 제가 형님한테 보여드린 마지막 사진. 공항에 내리는데 막 바람이 날리는데 김건희 여사 얼굴이 굉장히 안 좋아 보이게 나오는 사진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저희 보여드린 건데 방금 보여드린 그 사진이 지금 온라인에서는 난리여서 아니 어떻게 각도가 그래서 그런가 아니면 실제 여사님이 이제 저런 페이스를 갖고 계신 건가 다들 이제 댓글 달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마당에 아까 형님이 얘기한 카자흐스탄 언론의 그 기사가 나와버리니까 야 이게 또 이제 성형 관련된 이슈가 많은 분들에게 또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제가 뭐 친한 레거시 미디어 기자들이 많지는 않지만은 몇 분한테 물어보니까 이 정권이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한대요. 공무원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할까? 당연히 생각하겠죠.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김건희 따위한테 또 공포심 갖지 말고 좀 양심적으로 삽시다. 훗날 그때 김건희한테 그 무슨 한 표도 얻지 않은 그런 권력, 그런 권력한테 기죽고 말이죠. 이렇게 뭐 내가 좀 불이익 당하면 어떡하나 전전 가는 거. 이 진짜 후손들한테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거는 좀 들이받을 때 들이받읍시다. 부당한 일하면. 아니 걔가 저 김건희가 지금 법률적으로 예우받는 거는 경호밖에 없어요. 일반인입니다, 일반인. 근데 지금 일반인인데 4년째 조사도 안 받고 있어. 남들 공범들은 다 1심에서 유죄 받았는데. 주가 조사? 그렇지. 도이치 못했어. 뭐야 이게 도대체. 이런 나라가 무슨 법치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 있으며 공정과 공평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항상 목요일에 방송이 나가면 그 다음 날에 이제 갤럽이 나와요. 근데 지난주에 사실 안 나왔거든요. 지난주에 또 쉬는 날이 저희가 또 쉬었어요. 네. 이번 주는 저희가 오늘 방송하면 내일 이제 갤럽이 두둥하고 발표를 합니다. 갤럽이 이제 2주치를 발표를 할 텐데 2주치 여론을 담아서 이제 이번 주 조사한 내용을 내일 발표를 할 텐데 일단은 동해 석유 개발 이슈 있고요. 권익위 이슈 살아 있고요. 해외 순방 이슈 있고요. 또 뭐가 있지? 뭐 이제 최상병 최수근 상병 관련된 이슈도 여전히 살아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똥폭탄. 또 우물 풍선 얘기도 있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일 과연 세간에 알려졌던 것처럼 대통령실 내부 조사에서 10%까지도 10%대로 여론이 나왔다라는 그런 설도 있었으니까 갤럽 조사 많이 떨어질까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21%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그 보수층이 대동단결할 수 있다. 네. 결집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저는 뭐 큰 차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21%에서 사실 21%나 19%나 아니 그 오차범위 안 아닙니까? 이미 정권은 탄핵에 그 관문을 들어갔어요. 문지기를 지나서 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예. 만약에 10대가 되면 상징적인 의미는 크겠지. 제 생각에는 보물선이 발견이 될 겁니다. 보물선이 10대가 되면 동해 바다나 서해 바다에 네. 해적들이 남기고 간 보물선이 네. 인양할 거라는 또 얘기를 발표합니까? 네, 이제 금은보화가 담겨 있는 네. 보물선 20일이 컸었어요. 20일이 더 이상 막지 못하면 10대로 떨어진다는 그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추 계획을 발표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니 나는 도리어 네. 전쟁을 일으킬 수 있겠다. 근데 그 다행스럽게 전작권이 없어요 우리한테. 게다가 또 미국이 미국 오케이 해야 대사, 돼. 주한미국 대사가 네. 한국한테도 경고했어요. 전쟁하지 말라고. 네. 그리고 저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제가 그때 군대에 있으면 제가 또 작전법 같은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우리 전시 작전 통제권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생각을 많이 했었고 지금까지 그 생각이 변함이 없었는데 네. 최근에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천만 다행이에요. 그거 갖고 왔으면 어떨 뻔했나 큰일 날 뻔했대. 당분간은 좀 없었어도 된다. 네. 전쟁 일어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전쟁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 늘 그렇습니다만 이미 동해 개발 이슈에서 여러분들 다들 보셨듯이 대한민국에 저 석유 많아요. 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결국에 또 천공인데 천공이 좀 무서운 얘기를 한 게 통일은 2025년에 통일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게 있어서 이게 부승찬 의원도 모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만요. 오물풍선 날라오고 대북 확성기 재개하고 국지전 도발 생기고 전면전 들어가고 해서 2025년 통일 설마 이 시나리오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의심까지 하다 보니까 전쟁 얘기를 우리 김용민 형님께서 해주신 것 같아요. 뭐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네, 전쟁이 이제 날 수 있는 구도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위권 행사 정도거든요. 예컨대 이제 똥 날리면 똥 썰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똥만큼만 쏴야 돼요. 똥만큼. 뭐 야포 날려면 야포를 쏘는 게 그게 자위권에 할 수 있는 거고 그 정도는 우리 군이 할 수 있어요. 뭐 사단이나 그 현장 지휘관이 그렇지만 그 이상의 어떤 화력을 쓰는 거는 미국이 갖고 있습니다. 연합사령관이 갖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사령관.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행스럽습니다. 매우 다행스럽습니다. 2025년까지 통일이 안 되면은 자신을 천공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스승이라고 부르지. 스승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천공 제자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제. 천공 제자. 아니 근데 저는 지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전쟁할 의지가 너무나 충만하고 그래서 러시아로 끌어들이려고 그러고 있다 이게 나와서 우리가 안심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여기에 또 윤석열도 코너에 몰릴 만큼 몰렸기 때문에 극단적 행동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가벼이 여기면 안 될 것 같아요. 푸틴이 이제 평양 간다고 하고 안 좋아요. 그리고 그렇지만 또 다행스럽게 미국 선거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거 참 고마워 이런 게 남의 나라 대사 그래서 쐐기를 박은 거야. 그 절대로 지금 이스라엘도 우크라이나도 어떻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헤매는 판에 한장인데 한국까지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진짜 뭐 내가 판을 이렇게 벌려놓는데 미국이 나를 외면하겠는가 이 마인드로 밀어붙인다면은 이거 진짜 뭐 아니요, 근데 감당이 윤석열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국군 통수권자지만 아무도 그 사람 말을 들을 수 없어요. 지금 현행 법상으로 한탄탄에 가서 돌아오지 말아라. 왜요? 아니 차라리 나는 그게 어떻게 거래의 카드라면은 그 카드도 좀 활용했으면 좋겠어. 너무 힘들어 지금 윤석열 때문에 나라가. 형님은 내일 결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10대 나올 것 같은데. 10%대? 19 뭐 나올 20, 19?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왠지 대북 확성기 막 재개하고 군사적 긴장도를 높여놓은 게 또 살짝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23, 싶어서 23, 24 이렇게 보고 그럴 있는데 수도 있겠네. 누구의 말이 맞는지 이게 표집대에 달라니까 맞아요. 보수 표집대냐 진보 표집대냐 이 차이니까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하겠어요. 내일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쉽바를 사랑해 주시는 단골님들께 아쉬운 소식을 저희가 좀 전하게 됐습니다.
지난 1월부터 예, 여러분들 오늘까지 올 상반기를 맛있는 안주들로 꽉꽉 채워드렸던 왁자지껄 시즌2 쉿바가 오늘 마지막으로 영업을 마치게 됩니다. 뭐 쉿바가 뭐 제일 뭐 재밌다 스픽스에서 그런 댓글들이 워낙에 많고 너무 아쉽다라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대체 왜 도대체 프로그램을 잠시 쉬는 거죠, 잠시. 쉬었다고. 그런 거예요? 쉬는 거예요? 예. 아, 그래요? 잠시 돌고 돌다 보면 우리 또 다시 만났어요. 아, 그렇습니까? 쉬었다가. 예, 전혀 뭐 그 두 형님께서 저만큼 아쉬워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아쉬워. 예, 제일 재밌다라고 응원 댓글 달아주신 세 분께는 저의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왜 그런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자, 형님들도 우리 쉿바를 사랑해주신 단골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께 영상 편지의 신간 30초씩 가지겠습니다. 우리 용민 형님부터. 네, 감사합니다. 쉿바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우리 박영식 정말 물건입니다, 진짜. 아니 근데 이 사실은 우리 이상민 씨가 성대모사의 달인인데 이 정말 박영식 형은 이 어떤 정통 발음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사람을 카피할 수가 없어요. 그 정성호의 맛이 있고 그 우리 이상민의 맛이 있다면 박영식의 맛이 있거든요. 예, 자 우리 박영식 앵커와는 또 다른 기회에 또 만났으면 좋겠고 박지훈 변호사님이 또 딴 데서 같이 하는 게 있어요. 예, 자 뭐 또 돌고 돌아서 또 다시 만날 날을 기원해 봅니다. 예, 우리 지훈 형님. 뭐 저는 사실은 잠시 쉬어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또 언젠가 다시 만날 거고 이렇게 세 명이 하는 게 아마 거의 처음이었는데 우리 쉿바에서. 또 한 번 더 쉿바 2 아니면 왁자지껄 3 여기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뭐 분명히 올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사랑만 해주시면 언젠간 돌아올 테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아이고 뭐 우리 두 형님 좋은 말씀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자, 유일무이한 정치 뒤풀이쇼 왁자지껄 시즌 2로 쉿바 오픈했다가 이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저희가 또 시즌 3로 찾아올진 모르지만 많은 분들께서 또 그때 되면 방문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